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4월 3일이고요. 지금 수요일이네요. 오늘 수요일이고 오늘 정수기 필터 때문에 바로 루틴을 하지 못하고 좀 기다리다가 이제서야 루틴을 하는데 어제 독서를 못하고 루틴을 못했는데요. 제가 어제 심하게 몸살이 났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1년에 한 월 초쯤에 이렇게 한 번씩은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기가 걸리거나 하는데 그러니까 이틀 전에 몸이 아팠죠.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컨디션이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서 루틴 다 하고 은행 갈 일이 있어서 빨리 가는데 갑자기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정말 몸살, 막 알 수 없는 고통, 너무 아파가지고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약간 코로나 이후로 결벽증이 있어서 외부에 잠깐 나가도 앞에 나가도 꼭 다 샤워하고 다 씻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아파가지고 저도 진짜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쨌든 갑자기 너무 아픈 거예요. 은행에서도 정신이 없고. 그래서 집에 와서 바로 그냥 정말 나도 모르게 막 아파서 자다가, 근데 이거 지금 왜 이야기하고 있지? 지난 일을 얘기하고 싶은가 봐요. 아파서 자다가 그리고 좀 뭘 좀 먹고 제가 1년에 진통제를 먹는 날이 별로 없거든요. 많이 먹으면 한 번? 근데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3번 먹었습니다. 그렇게 진통제 먹고 자고 일어나니까 조금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직까지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기도 해서 오늘 루틴하고 그리고 운동하러 가서 정말 중량 하나도 안 쓰고 간단하게 몸 스트레칭하고 그렇게 할 정도로만 하고 운동을 하고 밖에서 갔다 오려고 합니다. 어쨌든 독서하기 전에 내가 너무 아팠다는 거 이걸 얘기하고 싶었나 봐요. 어쨌든 그래서 그래도 큰 심각한 병이 아니고 이렇게 그냥 조금 몸살 정도로 잘 넘어갈 수 있어서 다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아프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조금 마음이 약해지는 그런 마음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봄이 오긴 하는데 따뜻해지기도 하지만 일교차가 크니까 모두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번에 좀 한 2주 동안 아팠죠. 2주 동안 아프다 보니까 진짜 원래부터 건강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진짜 2주 동안 아프니까 건강이 최고구나. 생산성, 효율성 맨날 따지고 그랬는데 아프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잘 이겨낸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독서노트 언제나 그렇듯 세이토리님의 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선 습관을 들이면 모든 것이 잘 풀립니다. 개선 습관을 들여야 된다라는 거. 오늘 이제 루틴을 시작하지 못하고 모닝 루틴 하면서 유튜브를 봤는데 거기에서 내가 좀 한 가지를 집중해서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이번 달은 좀 겸손해야 되겠다. 겸손, 친절은 한 것 같아요. 좀 너무 오버리 친절, 과대 친절해서
그런 부분을 좀 중용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리고 감사도 하는 것 같고. 근데 겸손 같은 경우에는 뭔가 나도 모르게 겸손하려고 하지만 좀 약간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그냥 뼛속까지 무의식의 세계까지 겸손해야 되겠다, 겸손하려면 항상 감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한번 훈련을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 습관을 들이면 모든 일이 잘 풀립니다. 행동에도 잘 안 될 때에는 행동을 거듭 개선하면 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자신을 개선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정신적으로도 성장합니다. 이에 더해 개선 습관을 들이면 모든 일이 잘 풀리게 됩니다. 개선 습관.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어느 정도 자라면 성장을 멈추지만 정신은 무한히 성장해서 계속 커질 수 있습니다. 위대한 정신을 가진 사람에게는 강렬한 아우라가 느껴지거나 후광 같은 것이 보입니다. 맞아요. 후광 같은 강렬한 아우라. 정신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쨌거나 자신을 좀 더 개선하는 일입니다. 제가 좀 개선해야 될 건 겸손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좀 그런 게 남아있는 거 잘 모르겠어요. 겸손한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래도 좀 뭔가 좀 마음속에 오만함이 있지 않나 하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한번 겸손을 좀 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세계도 물질의 세계와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의 세계에서 개선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의 세계에서도 개선하지 않습니다. 반면 개선 습관이 몸에 밴 사람은 계속해서 개선해 나갑니다. 우리는 언제나 선택하고 행동하고 개선하고 책임을 집니다. 선택하고 행동하고 개선하고 책임을 진다. 행한 일이 잘못되었다면 다시 개선하면 됩니다. 단지 그뿐입니다. 스스로를 개선한 사람은 일에서도 인생에서도 정신적 성장에서도 반드시 성공을 거둡니다. 그래도 책을 읽어보니까 제가 조금 컨디션이 많이 나아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면 사이트 이토리님의 책은 헤어지까지 읽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어떤 책을, 이 책을 정말 읽고 싶었는데 제가 어제 못 읽었네요. 아파가지고, 너무 아파서. 일단 피곤하지 않게 살아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자기 컨디션을 잘 관리하나 이런 식인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인생 전반에 걸친 가르침, 철학인 것 같아서 조금 기대가 되는 책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제 여기까지 읽었고, 글씨가 조금 큰 것 같아서 바꿔보도록 할게요. 생각 외로 이 책은 제가 조금 기분이 당기지 않네요. 책을 읽을 때 약간 그날 막 읽고 싶은 책이 있거든요. 끌리는 책. 좀 숙제처럼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막 읽고 싶은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런 책을 읽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대화의 정석.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책인가?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목차가 어떤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읽어보면 대강 어떤 책인지 부지 자기계발서네요. 8만년의 인생에게 묻습니다. 아름다운 동해, 잘 맞는 책작과 살아가는 법. 이거는 대화 형식의 책이기 때문에 솔직히 저랑은 좀 맞지 않아서 일단 피곤하지 않게 살아보겠습니다를 제가 읽고 싶은 부분을 목차를 보고 선정을 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은 항상 경고 사이렌을 울리고 있다. 옳다고 믿었던 것을 살짝 의심해보자. 저는 항상 좀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일은 틀릴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항상 두고 좀 유연한 마음을 가지려고 훈련을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항상 그런 가치관을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나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지 말자. 한번 읽어볼까요? 나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지 말자. 제법 오래전 일입니다. 선배와 그 정신과 전문의와 대화 있었던 일에 대해서 예시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인생의 향신료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적당히 향신료가 들어간 음식이 맛있듯이 스트레스 자극도 적당히 받으면 뇌가 활성화되고 인생은 더욱 평안해집니다.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차단해버리면 오히려 마음의 역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스트레스 요인을 받아들이고 스트레스가 괴물이 되기 전에 어떤 방법으로든 조금씩 꾸준히 발산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법입니다. 좀 목에 힘이 없네요. 그럼 어떻게 스트레스를 발산해야 할까요? 저 같은 경우에 스트레스 발산을 운동으로 하죠. 일단은 스트레스가 생기면 저는 이렇게 조금 불안도가 높아지고 짜증감이 있거든요. 그걸 좀 누르기 위해서 약간 좀 에너지 레벨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함으로써 그 에너지를 사용해서 운동을 하고 그렇게 발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음식이나 운동, 취미, 도박 등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도박. 그러나 함으로써 오히려 스트레스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음식도 그렇고요. 그래서 음식만 해도 그렇죠. 알코올은 뇌의 긴장을 풀어주거나 졸음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어 적당량을 섭취하면 스트레스 발산에 대단히 효과적입니다. 저는 술은 안 마시는 것 같아요. 또한 맛있는 식사를 하면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뇌로 방출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의존하면 다시 말해 화를 술이나 음식으로 풀다 보면 자기 혐오라는 새로운 스트레스가 생긴다. 그럼 어떻게 해야 스트레스를 성공적으로 발산할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받으면 저는 항상 이렇게 조언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부담을 주지 마세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부담을 주지 말라. 구체적으로는 음식이든 운동이든 자신을 힘들게 하지 않는 범위에서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과식과 가음은 말할 필요도 없고 무리한 운동도 좋지 않습니다. 다른 취미도 과하게 빠져들면 금전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자신을 힘들게 만듭니다. 무엇이든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이 책에서 진기한 거, 마시는 것도 8에서 9알에서 그만두는 편이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게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중용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제가 이번에 컨디션이 안 좋아지고 했던 게 운동도 오버 트레이닝해서 그렇죠. 그리고 또 오버 트레이닝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근성장을 하고 싶어서 단백질 과다를 했어요. 그래서 호르몬에 조금 약간 변화도 있었고 신진대사의 변화도 있었고 정말 이 과한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조금 좋다 그러면 제가 과하게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배의 80%를 채우는 정도로 조금 모자라게 식사하는 것이 몸에 좋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양한 동물 실험에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섭취 칼로리를 20%만 제한해도 체중과 혈액 활동치 등이 저될 뿐만 아니라 수명도 연장됩니다. 조금 모자라게 라는 개념은 스트레스 발산법에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술이나 음식, 운동, 취미 등 모든 것을 조금 모자라게 합니다. 조금 모자라게 한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 루틴 같은 것도 조금 모자라게 매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도 컨디션이 좋다 그러면 막 더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은 정말 생산성이 좋았어 이렇게 조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모자라게 하면 되는데 루틴 그냥 하던 대로 하고 그리고 운동하러 갔다 오면은 그것만 해도 하루가 충분한데 욕심이 나는 거죠. 독서 시간을 좀 더 늘려보고 싶고 이런 것들. 그래서 자신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정도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이면 새로운 스트레스를 만들지 않고 스트레스를 발산할 수 있습니다. 진짜 오늘 겸손도 훈련하고 싶은데 이것도 정말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무슨 일이든 적당한 선을 유지하자. 적당선 유지하는 거. 그리고 비교하지 않는다. 가상의 적과 싸우지 않는 법. 적당선을 유지하자. 후배가 그 주식 투자에 대한 이야기 그때 했더라면 이런 얘기를 했나봐요. 그래서 그 예시 읽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본론으로 넘어가 보면 그때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후회한 적이 한 번 이상은 있을 것입니다. 투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만약 그때 이랬더라면 그때 그걸 하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매일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이라는 그 생각이 떠오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마음이 병들어 갑니다. 애초에 뭐뭐라면 이라는 그 생각은 결과를 바꾸지 못합니다. 내일 주가가 오를지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만약 그때 사두었더라면 그때 팔았더라면 이라고 몇 번 생각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이게 뭐뭐라면이라는 거는 의미가 없고 저도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 투자에 대해서 그냥 내 것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 그리고 내가 그때 샀더라면 이게 아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사지 못한 건 나의 실력이 부족해서이고 결국은 투자에서 그때 살았더라면 그때 팔았더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고 나와는 인연이 맞지 않는 돈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그때 내가 했더라면 그때 샀더라면 그때 팔았더라면 그걸 해내시는 분이 결국은 실력이더라고요. 전 좀 그런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난 일을 계속해서 끌어안아봐야 남는 것은 후회라는 그 이름의 스트레스뿐입니다.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돌아보고 확실히 학습했다면 빨리 마무리하고 새로운 과제를 시작해야 합니다. 현대인의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또 하나의 원인은 비교입니다. 풍요로운 생활을 즐기는 사람을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나는 보상받지 못할까? 나는 패배자야 라는 부정적 감정. 오케이.
어떻습니까? 행복에 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다면 남들과의 비교는 그만두고 현재 자신의 생활에서 행복을 찾는 게 좋습니다.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편안해진다. 좀 이 책을 읽는 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렇게 막 감동이 오지 않고 그냥 그런 얘기? 뻔한 얘기?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제가 감정 자체가 좀 그래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지만 어른 연습을 한번 읽어볼까요? 감정, 행복과 성공의 열쇠, 공감, 일, 나를 지켜줄 중심부의 행복, 일이라는 거. 죄송해요. 우리는 보통 여가 활동에서 행복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여행, 맛집, 순례, 공연, 관람, 독서, 음악 감상 등 즐거움을 주는 활동은 모두 퇴근 후나 휴가 때 할 수 있으니 그러면도 합니다. 반대로 일은 나의 노동을 돈과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누구나 되도록 적게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인지 언젠가부터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행복이나 즐거움과는 거리가 먼 행동이라는 인식이 커진 듯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라벨은 쉼없이 이름을 몰두하는 그 워커홀릭의 삶과 대척점에 있습니다. 하지만 워라벨을 지키는 삶을 사는 사람이 워커홀릭보다 행복하다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우선 자신의 일에 베테랑이 될 것.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런지 어떤 책도 잘 와닿지가 않아요. 오늘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건강에 관한 책 좀 와닿지 않을까? 지금 제 몸이 건강해지면 시련과 역경을 견뎌내는 인내심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상상력으로 밝은 미래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마음으로는 공감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이유는 몸이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으면 마음도 다치기 시작합니다. 체력이 따라주지 않으면 집요하게 파고들어 두 가지 이상을 연결시켜 상상력을 발휘하는 그 과정을 일찌감치 포기합니다. 상상력은 밑도 끝도 없는 뜬구름처는 공상이나 허상, 망상이나 몽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상력은 타자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대안을 끌어다 연결시켜서 현실로 구현이 가능한지 여부를 집요하게 묻고 따지는 치열한 탐구 과정입니다. 그러나 체력이 따라주지 않으면 이를 쉽게 포기하고 더 이상의 대안을 탐색하는 대신 주저앉습니다. 신화창조의 주체는 머리가 아니라 몸입니다. 건강한 상상력으로 표현할 아름다운 아이디어라고 해도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일 뿐입니다.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불굴의 의지로 밀어붙이는 또 다른 체력이 필요합니다.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하려면 갖가지 장애물을 넘고 저항과 비난의 화살을 퍼붓는 사람의 조소와 조롱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꾸준히 몸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운동 부족으로 생기는 그 면역력 결핍에서도 자유롭습니다. 매일 주기적으로 밥을 먹어야 몸을 유지하는 영양소를 흡수하듯 매일 주기적으로 운동을 해야 외부의 사소한 바이러스나 세균 등에 감염되지 않는 면역력이 생깁니다. 운동으로 단련된 몸은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내성을 지녀서 보통 사람은 쉽게 무너지는 질병에도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웬만큼 힘든 상황은 능히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피곤해서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도 평소 운동으로 몸을 단련했다면 놀라운 피로 극복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뭔가 책을 읽어도 여기에 몰입되지 않았고 그냥 읽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오늘은 그냥 기계적으로 루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른 연습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까지 책이 안 읽히는 적은 조금 드물기는 한데 뭐 그런 날도 있고 이런 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마주하는 사랑의 크기가 곧 나의 크기다. 타인을 내 안에 품는 일. 한때 사랑은 오직 청춘의 특권인 줄 알았습니다. 운명적 사랑을 꿈꾸던 20대에는 40세가 넘으면 사랑은 꿈도 꾸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무엇일까요? 나이가 몇이 된 누구에게나 사랑의 문은 열려 있을 텐데 저마다 생각하는 사랑의 의미는 다른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두근거리고 설레는 느낌으로, 다른 누군가에는 끝없는 헌신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종교적 의미로 각기 다르게 다가옵니다. 사랑, 생각해보면 사랑은 언뜻 감정의 한 종류인 것 같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감정에 사랑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감정이 복합된 것이 사랑입니다. 희노애락의 감정을 모두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 사랑은 한 대상을 향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사랑의 대상이 점점 늘어남을 느낍니다. 열병처럼 지나가는 사춘기 첫사랑은 내가 아닌 타인에게 온통 자신만이 존재했던 그 마음속으로 타인을 들이게 되는 일입니다. 타인을 많이 품을수록 마음의 공간은 더 넓어집니다. 사랑의 완성은 영원히 꽃으로 기억되는 것.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이거에 대해서 여러가지 길거든요. 나는 영화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에서 프란체스카가 로버트와의 사랑은 영원히 간직하는 것으로 완성했고 가족에 대한 사랑은 책임을 통해 완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연애를 하면 사귀고 헤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영원히 함께 있자는 그 결혼 사역을 하는 것으로 결혼해야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같은 사랑이 식은 후에 그 씁쓸한 결말은 사랑의 유효기간을 따지게 만들며 사랑의 호르몬 작용에 불과하다는 자조를 낳게 합니다. 사랑의 불길은 얼어붙은 그 몸을 녹이고 따뜻한 밥을 지을 수 있는 생명력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불길이 넓은 그 숲도 통째로 태워버릴 수 있는 무시무시한 것이 되기도 하듯 사랑의 열정도 잘 다루지 않으면 화가 됩니다. 활활 타올라 결국 형태없는 재만 남기지 않으려면 사랑의 불씨를 잘 조절해야 하는 노력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스스로에게나 상대방에게나 파괴적인 그 사랑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때는 김소월의 진달래꽃의 한 구절처럼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곳을 사뿐히 지려밟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길 바랍니다.
사랑의 완성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처럼 남는 것입니다. 서로의 사랑이 아름답고 따뜻하게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할수록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람이 꺼가는 과정은 사랑이 커가는 과정입니다. 나만 사랑했던 그 어린 시절에서 시작해 이성의 눈뜨는 성장기를 지나고 가족과 부모, 이웃과 사회의 약자와 세계 인류를 품는 과정입니다. 다른 동물과 풀한부기까지 사랑하는 대상이 많아지는 만큼 나는 성장하고 내 세상은 커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사람의 크기는 그 사람의 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내 안에 품어 더 큰 내가 되므로 타인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나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을 사랑하는데도 서툽니다. 사랑에서 능력자가 되고 싶다면 우선 스스로를 잘 돌보고 가꾸고 있는지를 살펴볼 일입니다. 성숙한 사람이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결국 나에게서 시작되며 나를 기준으로 삼아 다른 일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책을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뭔가 컨디션이 조금 안 돌아온 느낌도 있고 책이 좀 안 읽혀지긴 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오늘 루틴을 한 것 같습니다. 루틴을 했다는 게 중요하고 꾸준함을 지킨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조금 컨디션이 안 좋더라도 질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오늘 어떻게든 좀 해냈다 라는 거, 그리고 그치만 너무너무 힘들다면 하루 정도는 쉬어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오늘 한글 독서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